자, 오늘부터는 5장의 PN 정션 쪽으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이제 4장까지 공부한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 소자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이제 학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5장부터 또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물리전자 2를 들으시는 학생들의 경우는 각종 반도체 소자에 대한 동작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1장에서 4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기초가 돼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하게 될 내용은 주로 PN 정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PN 정션의 이제 주요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아마 소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PN 정션이란 보시다시피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성의 반도체 물질을 물리적으로 접합해 놓은 것을 우리가 PN 정션, 여기 말하면 접합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는 이 PN 정션은 그 자체적으로 하나의 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PN 다이오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정션에는 뭐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호모 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모 정션이란 P타입의 이 반도체 물질이 실리콘인데 N타입 물질도 동일한 물질, 즉 동일 물질로 PN 접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호모 정션이라고 그러죠. P형 쪽의 물질과 N형 쪽의 물질이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물리전자에서는 주로 실리콘을 위주로 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실리콘 물질로 우리가 도핑만을 달리했다고 가정했을 때 동일한 밴드갭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반대되는 개념이 헤테로 정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종접합이라고도 하고요. 그 말 그대로 이쪽은 예를 들어서 저머늄인데 이쪽은 실리콘이라든지 또는 이쪽은 갈륨 아세나이드인데 이쪽은 인디움 갈륨 아세나이드라든지 이런 밴드갭이 서로 다른 이종의 물질을 우리가 섞게 되면 이걸 이종접합 헤테로 정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P형 물질과 N형 물질을 접합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왼쪽이 P형이고요. 오른쪽이 N형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P형 쪽에는 무수히 많은 홀들이 있죠. 홀들로
들끓고 있는 그런 반도체 재료죠. 엔형 쪽은 반대로 이제 일렉트론이 많은 물질입니다. 자, 이런 두 개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자, 아까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물리전자 1에서는, 그리고 2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접합은 호모정션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경우, 이런 헤테로정션 소재가 또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호모정션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전제는 두 개의 물질이, 동일한 물질이라는 데 있고요. 단지 극성만 다른 겁니다. 왼쪽에는 무수히 많은 홀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굉장히 많은 전자들로 들끓고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물질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합, 의지역은 이제, 접합 계면이죠. 이 접합 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복잡하니까 홀은 잠깐 잊어버리고 전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쪽은 전자가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이쪽이 도핑을 10의 16승으로 도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의 전자의 평균 농도는 10의 16승이 되겠죠. 자, 이 P타입은 우리가 억셉터를 10의 15승 도핑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홀의 농도는 10의 15승일 거고요. 전자의 농도는 이 지역에서는 10의 5승밖에 안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오른쪽 N형 지역의 전자의 농도는 10의 16승에 반해서 P형 쪽의 전자의 농도는 10의 5승밖에 안 돼요. 자, 이러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예측됩니까? 확산이죠. 디퓨전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전자들은 전자가 상대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P형 쪽으로 확산돼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홀도 마찬가지로 P형 쪽에서 N형 쪽으로 디퓨전 돼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물질 P형과 N형을 접합시키고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현상은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확산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두 개의 물통이라고 한다면 여긴 전자의 농도가 높았고 여기는 낮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 통로를 만든 거죠. 그러면 물이 흘러서 두 개의 수위가 같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동일한 현상이 생길까요? 즉 만약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오른쪽에는 10의 16승계의 전자가 있었고 왼쪽에는 10의 5승계의 전자밖에 없었지만 완전히 믹싱이 일어나서 N형과 P형 쪽의 전자의 농도는 균일한 현상이 생길 겁니다. 홀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섞이겠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반도체는 전자와 홀이 골고루 섞여 있는 마치 인트린직 특성을 갖는 두 개의 반도체를 붙여놓은 그런 접합이 되버릴 거. 사실 접합도 아니죠. 동일한 두 개의 극성의 인트린직 두 개를 붙여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PN 정션을 공부할 때 어브럽 정션이라는 것을 가정할 겁니다. 이 어브럽 정션이란 자, 여기가
N형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P형을 도핑을 했어요. 단면을 보면 이게 일종의 PN 접합이 됩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이쪽을 전자의 농도 또는 홀의 농도라고 한다면요. 실질적으로 홀의 농도는 여기 전자의 농도가 이렇게 배경에 여기 기판이죠. 이건 내 강의 노트에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P형이 기판에 깔려 있고 도너를 도핑한 이런 케이스인데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기판에는 ND라는 N타입 도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P형 도핑을 한 겁니다. 실제 도핑 프로파일을 보면 절대 이렇게 박스 형태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P타입 홀의 농도인데요. 바로 이 지역이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같아지는 이 지점이 바로 접합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도핑은 이온 주입,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도핑을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온 주입이나 확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도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P형은 이렇게 되고 N형은 이렇게 되는 이런 프로파일이 어우러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이런 완만한 가우시안 형태의 도핑 프로파일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전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대부분의 얘기들은 도핑된 P형이든 N형이든 이런 박스 형태 마치 스텝 형태로 이렇게 도핑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접합이 급격히 이렇게 변하는 도핑 프로파일이 급격히 변하는 오브럽 정션에 준한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P형과 N형을 이렇게 우리가 접합시키면 전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홀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확산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두 개가 다 골고루 섞이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전자 입장에서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측에 있는 N형 쪽의 전자는 좌측으로 확산돼서 넘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여기 이제 전자가 넘어가죠. P형 쪽으로. 그러면 이 넘어간 자리는 필연적으로 이만큼 지역에서 전자가 넘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이 자리는 N형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ND만큼의 도핑 농도로 우리가 도핑을 했다면 ND계에 예를 들어서 아르세닉을 도핑했다. 아르세닉 플러스 이온들과 또 동일한 개수의 전자들이 골고루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 10의 16승이다. 그러면 1세제곱센티당 10의 16승계의 아르세닉 양이온과 동일한 개수의 전자들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중립이었죠. 뉴트럴이었는데
자,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전자들이 쑥 빠져나가고 나면 이 자리, 바로 전자가 빠져나간 지역에는 소위 고정전하라고 그러죠.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런 이온화된 도너는 움직일 수가 없죠. 고정전하입니다. 픽스 차지고요. 이런 것들만 덩그러니 남게 돼요. 자, 이런 픽스 차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이거 마치 우리가 논유니폼 도핑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한 지금 논리가 전개되는데요. 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확산 플럭스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산 플럭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초당 100개의 전자가 빠져나갔다면 빠져나가는 순간 양의 전하가 이쪽에 발생하게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여기가 양전하, 여기 상대적으로 음전하, 포텐셜이 이쪽이 높은 그런 일종의 빌트인 포텐셜이 발생합니다. 기억이 납니까? 자생적인 포텐셜. 이거 뒤에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자, 이런 자생적인 포텐셜이 생기게 되면 전자는 다시 확산해서 갔지만 드리프트의 힘으로 드리프트 플럭스를 만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즉, 이 양의 전하가 전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접합에 지금 얘기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초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드러난 아르세닉 양이온의 힘이 아직 미약하고 전자가 확산되려고 하는 힘이 더 커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전자들은 이 지역에서 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양이온들이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전자를 오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확산에 의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힘이 더 크다면 또 더 전자는 넘어가겠죠. 그래서 드러난 양의 이온들 개수도 더 많아지고 따라서 전자를 다시 우측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드리프트 플럭스는 점차 커지게 됩니다. 자, 결국 어느 순간 요 확산의 플럭스와 드리프트의 플럭스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 전자는 초당 100개가 확산해서 넘어간다면 이 드러난 양의 이온들의 드리프트의 힘에 의해서 전자를 다시 오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드리프트도 초당 100개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확산은 이제 겉보기 확산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위 양이온이 드러난 이 지역은 이제 팽창을 멈추게 돼요. 쭉 팽창을 했었지 않습니까? 팽창을 멈추고 여기서 일종의 평형 상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거를 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정해서 보신다면요. 여기가 접합 계면입니다. P0이고 N0이고요. 여기 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들이 일로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 드러난 양의 이온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접합 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홀들도 일로 넘어가고요. 여기 드러난 억셉터 이온들이 여기 발생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홀의 입장에서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어가려는 확산 플럭스와 거꾸로 홀을 우측에서 왼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드리프트 플럭스가 균형을 이루는 순간 이 지역은 팽창을 멈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가 바로 PN 접합의 새로운 이퀄리브리엄이 됩니다. 새로운 PN 상태.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영역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소위 여기는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동일한 억셉터의 음이온들과 동일한 개수의 홀의 양전하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정기적으로 뉴트럴이에요. 여기도 동일한 개수의 도노이온과 동일한 개수의 음전할 전자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여기는 정기적으로 뉴트럴입니다. 반면에 요 지역, 경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은 요 우측 지역에는 양의 전하가 밀집되어 있고요. 요 지역에는 음의 전하가 밀집된 쪽 차지 뉴트럴리티, 정기적인 중립이 깨진 지역이 요 접합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얇게 발생하는데요. 바로 요 지역을 우리는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뭐 궁핍 지역,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부르지 않고요. 그냥 디플리션 리전. 그래서 디플리트 됐다는 얘기는 디플리트 하다는 얘기는 고갈시키다. 완전히 뭔가 있는 거를 고갈시키는 거죠. 뭐가 고갈됐냐면 이 지역에 원래는 캐리어들이 충분했어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홀들이 있었고 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캐리어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지역에는 오로지 움직일 수 없는 아이오나이즈 도너와 아이오나이즈 억셉터만 남아있는 요거를 우리가 픽스 차지라 했죠. 고정 전하들만이 존재하고 캐리어들은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마치 이 지역은 나중에 우리가 이 디플리션 리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텐데요. 이 디플리션 리전은 캐리어들이 다 빠져나가서 마치 절연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립지역, 이쪽 P형의 중립지역과 N형의 중립지역은 캐리어들이 막 풍부하니까 전기를 잘 통하는 그야말로 반도체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캐리어들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라고도 합니다. 공간 전하, 이 지역에 공간 전하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보다시피 여기가 이제 중립지역이죠. 우리가 PN 접합을 하게 되면 뉴트럴, 중립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중립지역이 됩니다. 여기도 또 중립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접합 계면을 경계로 해서 매우 얇게 왼쪽과 오른쪽에 스페이스 차지 리전 또는 디플리션 리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N형 쪽의 디플리션 리전에는 포지티브한 차지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P형 쪽의 스페이스 차지 리전에는 네거티브 차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합니다. 즉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쪽으로 발생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전압이 높고 전압이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즉 외부에서는 아무런 전압을 인가한 적이 없었지만 자기 스스로 PN 접합을 함으로 인해서 N형 쪽 이 지역이 P형 쪽 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포텐셜이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생한 필드를 우리가 빌트인 필드라고도 하고요. 또 전압이 발생하겠죠. 여기 뒤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쪽의 전압이 이쪽의 전압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마치 양전압, 음전압을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하게 전압을 양쪽에 걸은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빌트인 볼티지라고도 하고요. V 빌트인에서 앞으로 이거를 VBI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P형과 N형을 접합시켰을 때 계면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공부했으니까 PN 정션의 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호모 정선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물질의 밴드갭은 같습니다. 밴드갭은 같고요. 자, 왼쪽은 P형이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있겠죠. 오른쪽은 N형이니까 페르미 레벨이 중심부에서 상부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물질을 우리가 접합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자, 각자 P형은 P형끼리, N형은 N형끼리 존재할 때는 그 자체로 이퀄리브리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이렇게 우리가 접합을 시킨다면 여러분들 뭐 자명을 보시다시피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지 않게 되죠. 페르미 레벨이 더 이상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즉 오른쪽의 페르미 레벨은 높은데 왼쪽의 페르미 레벨은 낮게 돼요. 그 얘기는 마치 페르미 레벨은 물의 수면과 같다 그랬고요. N형 쪽에 전자가 차지하는 물의 수면은 높은 곳에 있는 반면에 P형 쪽에 전자가 차지하는 수면의 높이는 매우 낮은 이 두 개의 물통을 섞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당연히 흐르게 되죠. 홀은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평형을 만든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PN 정션도 새로운 평형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렇다면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는 X의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기가 이제 접합계면이었고요. 접합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P형 반도체,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에 가깝고 N형 반도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가까운 그런 두 개 반도체를 섞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이것밖에 없게 되죠. 보시면 여기에 바로 이 접합면을 연결해서 밴드에 기울기가 생긴 영역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밴드의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고요? 밴드 에너지의 기울기 차지분의 1은 바로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자, 음의 기울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필드가 발생했으니 자, 이쪽에는 이게 접합면을 연결해서 여기 소위 뉴트럴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의 요 중간 일종의 그 트랜지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영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의 스페이스 차지들이 또 이쪽에는 음의 스페이스 차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영역이 디플리션 리전이 됩니다. 캐리어들이 고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다시 그려보면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여기가 N형이고요. 여기 P형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접합 계면이죠. 보시면 요 소위 디플리션 리전의 영역에는 페르미 레벨이, 특히 이제 경계 면적을 잘 보시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정중앙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오른쪽은 N타입이었고 왼쪽은 P타입이었죠. 그런데 이 지역은 아무튼 캐리어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캐리어들의 고가 현상이 생겼고요. 이 지역은 인트린직처럼 되어있습니다. 인트린직이라는 캐리어가 굉장히 적은 반도체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캐리어가 요쪽 일로 갈수록 점점 N형 쪽에 가까워지고 P형 쪽으로 가까워지고 일로 갈수록 N형 쪽에 가까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밴드의 거의 중간에 치우쳐져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치 인트린직 같은 거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는 캐리어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절연체, 인슐레이터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너지가 P형 쪽에 밴드 에너지가, 자, 이 에너지란 뭘 의미합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자 에너지 잊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가면 홀의 에너지입니다. 자, 전자 에너지가 P형 쪽이 N형 쪽보다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포텐셜이 생겨났어요. 즉 전자가 예를 들어서 N형 쪽에서 P형 쪽으로 만약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극복해야 될 에너지 장벽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은, 이런 에너지 장벽이 생겼다는 것은 포텐셜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전하가 존재하고 음전하가 존재하니까 마치 새로운 우측이 좌측보다 전압이 높은 어떤 새로운 전압이 자생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 높이, 요 에너지 장벽의 높이를 우리는 빌트인 포텐셜에 전자의 전하량을 곱하면 이게 에너지 단위가 되죠. 요 에너지 장벽의 에너지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3일렉트론 볼트다. 그러면 3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 장벽이 생긴 거고요. 볼트로 환산한다면 3볼트의 빌트인 포텐셜이 생긴 겁니다. 바로 요게 EVBI를 의미하고요. 요 에너지의 크기에서 2를 빼면 발생하는 요 포텐셜이 바로 빌트인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바로 VBI고요. 요 에너지 장벽의 크기가 바로 빌트인 포텐셜의 크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내 강의에 여러분들 좀 혼동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강의 중에는 계속 펜이 이쪽이 N형이고 이쪽이 P형. 아까 강의 내내 왼쪽이 P형이고 오른쪽이 N형으로 설명을 했죠. 처음 PM 정신을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좌우가 바뀌면 그림이 바뀌니까 혼동될 수 있는데요. 뭐 동일한 겁니다. 자, 이쪽에는 역시 P형 쪽에 포텐셜이 높게 되죠. 에너지가 높게 되죠. 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전자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 포텐셜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왜냐하면 전자 에너지란 마이너스 2V이기 때문에 전하가 음수값을 갖기 때문에 이거 밴드 밴딩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따라서 전자 에너지는 N형 쪽에서 P형 쪽으로 가면서 올라가지만 포텐셜은 어디가 큰 겁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양의 전하 스페이스 차질이 있고 여기에 음의 스페이스 차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PN 정션은 벤 다이그램을 갖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태까지 내가 얘기했던 골자는 접합면을 경계로 해서 소위 공간 전화 영역, 스페이스 차지 또는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에 접합면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다는 거고요. 또 빌트인 필드와 빌트인 포텐셜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N 정션에서 전하 분포와 차지의 분포와 그다음에 필드의 분포, 필드란 전개죠. 일렉트릭 필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전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P형 반도체가 이렇게 아이고, 자꾸만 카톡이 와서 잡음이 나는데 잠깐만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PN 접합이 있고 P형 쪽에는 음의 공간 전화 영역, N형 쪽에는 양의 공간 전화 영역 이렇게 해서 디플리션 리전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이제 우리가 좌표축을 설정할 텐데요. 자, 여기가 X가 0입니다. 바로 N형 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X고요. 마이너스 P형 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X입니다. 디플리션 영역은 디플리션 위스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이 지역부터 이 지역, 즉 P형 지역에서 발생하는 디플리션 리전과 N형 지역에서 발생하는 디플리션 리전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거를 토탈 디플리션 위스 W라고 볼 겁니다. 총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자, 이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는 PN 정션의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고요. 자, 이 W는 물론 N형 지역에서 발생한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 이거 XN이죠. 그 다음에 P형 쪽에서 발생한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 XP의 합이죠. 물론 이제 좌표를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이 지역은 마이너스 XP가 되고요. 이쪽은 플러스 X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하 분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오브롭 정선을 정의했어요. 오브롭 정선을 정의했기 때문에 자, 여기가 플러스 xn이고요. 마이너스 xn입니다. 자, 여기 x가 0이고요. 즉 양의 전하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양전하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또 이 지역에는 음전하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x축이고요. 이쪽을 보면 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란 charge density입니다. 전하 밀도고요. 쿨롱 퍼 세제곱센티미터. 단위 최적당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물리전자에서는 전하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포 전하 개념으로 많이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분포된 전하는 전하 밀도로 얘기하는 것이 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 밀도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양전하가 여기 이만큼 있다 그랬는데 얼마만큼 있을까요? 자, 요게 반도체를 우리가 뭐 막대 형태, 아이고 사진이 가리네요. 막대 형태의 반도체라고 하고 요 단면적을 A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양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디플리션 양의 볼륨 최적은 어떻게 되냐면 AXN이 됩니다. 단면적 곱하기 요
직육면체의 높이죠. 거기에 요 양전하들이 얼마만큼 있냐면, 우리가 도핑한 농도만큼 있는 거죠. 거기에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을 곱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단위 세제곱센치당 존재하는 전하량이 되고요. 이게 바로 END가 바로 전하 밀도가 됩니다. 자, END가 전하 밀도가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ND란 다 1세제곱센치당 존재하는 양전하의 개수고요. 거기에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을 곱하게 되면 1세제곱센치당 존재하는 전하량이 나오죠. 바로 이 지점의 높이가 이게 END가 되고요. 똑같은 이유에서 여기는 음전하고요. 음전하는 엄밀히 말하면 음수죠. ENA라는 전하량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웁시다. 자, 다시 A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END고 여기는 ENA예요. 그런데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P타입 반도체도 정기적으로는 중립이었고 N타입 반도체도 정기적으로는 중립이었습니다. 접합하기 전에는. 이게 두 개를 접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정기적으로는 중립이래요. 그런데 접합을 시켜놨더니 여기는 양전하 영역이 생겼고 여기는 음전하 영역이 생겼어요.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총 전하량과 이 지역에 있는 총 전하량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차지 뉴트럴리티가 성립할 수 없죠. 이 지역의 전하 밀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END라고 했고요. 여기에 최적 A 곱하기 XN이 될 거고요. 요게 요 지역에 있는 총 전하량입니다. 전하 밀도 곱하기 최적을 했으니까 얘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요 지역에 있는 음전하 영역에 있는 전하량의 총합 ENA 곱하기 AXP가 되겠죠. 자, 요게 바로 요 디플리션 영역에서 발생한 차지 뉴트럴리티 컨디션이고요. 이런 것들은 다 지워지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바로 이 조건이 PN 정션에서의 차지 뉴트럴리티 컨디션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거를 잠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줄까 그러는데요. 자, ND, XN, NAXP라는 즉 N타입의 도핑 농도와 N타입에 발생한 디플리션의 두께는 의 곱은 P타입의 도핑 농도와 P타입의 영역에 발생한 디플리션의 두께의 곱과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PN 접합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P타입 도핑 농도가 10의 14승입니다. N타입의 도핑 농도는 10의 16승입니다. N타입 도핑 농도가 P타입 도핑 농도보다 100배 큽니다. 따라서 요 ND가 10의 16승이고요. NA가 10의 14승입니다. 이놈이 이놈보다 100배 크기 때문에 XP가 XN보다 100배 커야 돼요.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즉, 디플리션 영역이 발생하는데요. P형 쪽에 발생하는, 여기가, 이 두께가 XP죠. N형 쪽에 발생하는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 XN의 무려 100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나 도핑을 약하게 한 지역, 이 경우는 P형 쪽에 도핑을 약하게 했죠. 100분의 작게. 그쪽에 디플리션 영역이 집중적으로 다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어, 1차 뉴트럴리티 컨디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반드시 P타입과 N타입 도핑을 우리가 할 때 어느 한쪽이 도핑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하이 도핑이고 여기가 로우 도핑. 이런 경우가 실제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도핑을 하게 되면 P타입의 도핑 농도가 작게 돼요. 그럼 디플리션 유형은 사실 100배가 여기 생긴다는 게 여기 거의 안 생긴다는 얘기고요. 디플리션 유형은 P형 쪽에 다 생긴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P 플러스 N이다. 그러면 이쪽에 디플리션 유형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즉 언제나 로우 도핑 사이드에서 디플리션 유형이 다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집중적으로. 자, 이 중요한 성질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전개 분포에 대한 얘기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1일 화요일 날 강의 때, 오프라인 강의 때 여러분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